안녕하십니까, 김진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에 도망자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리차드 킴벌이라고 하는 외과의사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쫓겨다니면서 아내를 죽인 진범을 찾아 헤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말 드라마로 3년 정도 방영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였습니다. 하루는 리차드 킴벌이 종합병원 안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경찰이 쫓아오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바삐 걸어가던 중 앞에서 오던 어떤 중년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쫓기는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리차드 킴벌은 의사의 본능으로 그 여자를 진찰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에게 무슨 주사를 주라며 처방을 내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 눈에 비친 의사의 모습은 너무도 멋있었고 자연히 제 꿈은 의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의 꿈을 키운 데는 치과의사이셨던 선친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꿈꾸던 대로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하얀 가운을 입었을 때 느꼈던 설레임은 3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슴 속에 오래 품었던 꿈을 이루면서 저는 보다 의미 깊게 삶이 전개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나 소설 같지 않았습니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환자가 늘었고, 의학 이론은 실제 임상에서 맞지 않았고, 환자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더해만 갔습니다. 저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 것은 현대의학의 이학적 치료로 인해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면서 환자를 대하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비로소 제가 자부심을 갖고 매달려온 현대의학의 모순과 한계를 하나씩 깨닫게 되었고, 직업적 회의로 절망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스스로도 만성병 환자였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때 수술 중 환자에게 전염되어 만성 간염보균자가 되었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간간히 보이던 건성과 아토피 증상도 직업적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제 병 하나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의사라는 직업적 회의가 극에 달았고, 마침내 저는 현대의학자의 길을 접었습니다.
현대의학자로서 살기를 포기했지만 의사로서의 길마저 모두 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대체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니시의학을 만났습니다. 자연의학의 하나인 니시의학을 처음 접했을 때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과학적 의학관으로 무장한 채 살았던 제게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니시의학의 맥을 잇고 있는 와타나베 쇼 박사를 만났고 그가 경영하는 동경 와타나베 의원에 머물면서 우선 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만성병부터 치료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한 아토피의 가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후 간염도 항체가 만들어져 만성간염보균자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 것입니다. 니시의학의 치유 메커니즘을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등 현대의학의 과학관에 맞추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첨단 의료 테크놀로지와 대단한 의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니시의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현대의학이라는 우물 속에 갇혀 있었던 제가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시야의 한계가 의학과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벗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의학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CD는 건강관리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교육용 CD입니다. 그냥 설명만 길게 늘어놓으면 졸음이 올 것 같아 중간중간 음악을 넣었습니다. 음악도 모두 제가 연주한 색소폰 곡들입니다. 프로도 아닌데다 연습할 시간도 많지 않아 시원찮습니다만 이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날씬한 여배우나 패션 모델의 이미지, 액션 배우나 운동선수의 울퉁불퉁한 근육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외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처럼 섹시하게 보이고 싶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삶이 목표입니까? 생각해야 할 점은 프로 운동선수나 영화배우는 보기 좋은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거나 장수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관리의 목적은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인데 몸매 관리는 사람들을 그 반대 방향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모델들은 대부분 삐쩍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말 그대로 삐쩍 말라 죽어갑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스테로이드제나 살 빼는 약, 식욕 억제제, 각성제 등이나 그 밖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들을 사용하며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모에 치중하는 것은 체력과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만성질환에 걸리기 쉬운 몸을 만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건강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더러 단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만성질환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관점으로 건강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유전 정보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성취하는 것은 혁명이라 불릴 만큼 광범위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관련되며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건강관리 혁명에 동참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살이 빠질 것입니다. 이때 체중이 줄어든 것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체득한 결과이며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성을 줄이는 노력 덕에 얻은 부차적인 건강 효과의 하나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관리의 길에 들어서면 당신의 유전 정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저는 당신에게 건강관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라서 삶의 많은 측면을 언급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체중 감량 다이어트는 집어치우고 건강관리 혁명에 동참하십시오. 제 설명을 들은 사람들 중 단 한 분이라도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성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환경이나 제도 등 국가 사회적인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것은 저 같은 건강 전문가들이 걱정할 문제이고 당신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며 이 게임에서 승리한다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이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게임에 들어가 보시면 적들 중 몇몇은 쉽게 발견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적들은 은밀하게 존재하며 당신이 보지 못한 곳에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필성 전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성질환을 방어할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위험 요인들은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 혁명의 모든 단계는 이들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핵심 전략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위험 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제시하는 모든 지침을 완벽하게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는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삶에 스트레스만 하나 더 추가할 뿐이며 그것은 오히려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 요인을 없애려 하는 것이지 위험 요인을 하나 더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생활 습관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빵과 떡을 좋아하고 평소에는 절제를 잘 하지만 일단 먹기 시작했다 하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폭식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건강이 아직 괜찮은 것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의 대부분을 매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40대 초반에는 건강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바꾼 새로운 생활 습관이 이제는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들을 실천하는데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제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조금씩 바꾸어 가면 됩니다. 뭐 아니면 도식의 게임이 아닙니다. 조금씩 실천해보고 나중에 또 조금씩 추가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루어낸 변화는 어느 것이든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건강관리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 몸의 주인이 당신이듯 건강관리의 주체도 당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을 드시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건강유지법은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입니다. 평상시 먹던 양의 40%를 줄일 경우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적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며 이 3대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지 않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밥, 빵, 떡, 국수, 과자류는 전부 탄수화물이며 육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지방을 과도히 섭취하게 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3대 영양소에서 더 나아가 6대 영양소를 얘기할 때 추가되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의 섭취가 매우 부족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식사를 살펴보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잉되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채식을 많이 하도록 신경 써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소식, 영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조깅,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의 운동이고 체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쉬지 않고 30분 이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옆 사람과 얘기하기에 숨이 차서 약간 힘들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단거리 달리기나 수영의 대쉬, 웨이트 트레이닝 등 숨을 참고 힘들게 하는 운동들인데 근육 증강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야 신진대사가 잘 되어서 체지방 분해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 근육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면 몸무게가 늘게 됩니다. 그러나 체지방이 감소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체중에 신경 쓰지 말고 허리둘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어떤 육체적인 요소보다 정신적인 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질병이든 이겨낼 수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어느새 암이 완치되어 버리는 현상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저절로 없어졌다는 뜻으로 자연 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세상 어떤 일이든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겠죠. 정신에 의해 육체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자주 웃고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즐겁고 사이좋게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적게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고 운동을 적절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 몸에는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공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먹는 음식, 물, 그리고 호흡하는 공기, 생활 환경으로부터 온갖 독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속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이 아주 극미량이고 어느 정도는 우리 몸이 해독을 시키겠지만 독소에 노출되는 기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이 되면 우리 몸속에는 그 독소들이 어느덧 흘러넘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질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독소를 비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해독치료입니다. 해독치료에는 장해독, 간해독, 혈관해독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 장비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거의 진단할 수 없었던 질환까지도 지금은 간단하고 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 암과 같은 난치병일지라도 조기 진단되면 그 치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했던 암도 이제는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외에도 새롭게 개발된 많은 진단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권하고 싶은 것이 유기산 검사와 미네랄 검사입니다. 우리 몸속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알아서 맞춤 영양 치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몸에 좋은 영양제를 하여 너도 나도 먹었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좋지만 너에게는 오히려 해롭다라고 하는 맞춤 영양치료의 시대입니다. 이 맞춤 영양치료의 시작이 정확한 영양 분석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니시의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많은 곳에서 니시의학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제가 니시의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니시의학은 일본의 니시 가츠조 박사가 창안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니시의학이라고 하며, 이미 5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파되어 니시의학을 실천했거나 현재 하고 계신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합치면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왜 통 들어보질 못했을까요? 니시의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50년 전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클 때입니다. 그래서 니시라는 일본말을 쓰지 못하고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의술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한국자연건강회라든지 민족생활의학이라든지 자연의학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자연건강회는 번창하고 있고 회원 수만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만 100% 니시의학을 실천하고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이 니시의학은 약을 일절 쓰지 않고 식사와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암, 아토피, 당뇨병 등 각종 난치병들을 완치시키는 놀라운 의학입니다. 그러나 먹는 즐거움과 편한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결코 다른 의술들처럼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 있거나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길 권유합니다. 현대의학이나 한방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그 치료와 더불어 니시약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받고 계시던 치료를 그만두고 니시약만 하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니시약은 생활 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와도 병행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시약뿐만 아니라 많은 대체요법들이 있으며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못지않게 뛰어난 효능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요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로마 테라피, 카이로프랙틱, 에너지요법, 동종요법, 거선요법, 명상요법, 심신의학 등이 있으며 음악치료, 미술치료, 마음치료, 웃음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현대의학, 한의학과 모든 대체요법을 총괄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 분석하여서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요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선, 최적, 최고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합의학입니다. 통합의학은 외국에서는 벌써 100년쯤 전부터 활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동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 대학교 대학원에 통합의학 전공이 생겼고 거의 모든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통합의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대학병원에 통합의학과가 개설되었는데 국립대학교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통합의학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일에 오픈하였는데 현재 6명의 교수진이 진료는 물론이고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유합니다. 저는 12년 전부터 통합의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 긴 세월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통합의학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선구자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